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검찰이 오늘 또 청와대를 습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하루 동안 청와대와 검찰은 공방을 벌였습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날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청와대가 거부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청와대는 성령이란 말입니까? 자, 문재인 황제 나가신다, 모두 무릎을 꿇어라, 이런 대변인 성명이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로 지금 국민들은 청와대를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청와대가 법을 지킬 생각이 있는 것인지, 도대체 뭐가 뒤가 꿀려서 이렇게 청와대 압수수색을 피하는 것인지. 자, 어제 하루 동안 있었던 공방을 보면 청와대 논리가 무색합니다. 검찰이 청와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박근혜 청와대도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그때 박근혜 청와대는 7개의 박스를 내보냈다. 당신들은 뭐냐? 똑같은 방법인데 왜 거부하느냐?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검찰은 또다시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이성윤 전 검찰국장,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 지금 중간에서 추미애 장관의 앞제비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혹시 방해나 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청와대를 향한 윤석열의 칼날은 계속해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청와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어제 하루 동안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때 거부했던 명분은 이 목록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내놓으라니까 우리가 못 내놓겠다, 뭐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조목조목 청와대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제 청와대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이 또 기자들을 만나서 이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상세 목록을 제시했다고 반박하자 여기에 대해서 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상세 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 수시간이 지난 뒤 상세 목록을 제시했다. 이 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상세 목록에 대한 제출 요구가 법원의 판단을 거친 것이냐는 청와대의 질문에 검찰로부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받았다. 위법한 수사에 저희가 협조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즉각 출입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무슨 소리냐? 10일 집행에 착수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혐의 사실과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서 발부한 것이다. 청와대 헛소리하지 마라, 이런 뜻이겠죠. 자, 검찰은 적법 절차를 준수해서 압수수색 집행에 착수했다, 이렇게 재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몇 시간 뒤 상세 목록을 제시했다는 청와대 주장에 대해서도 또 한 번 뒤집어버렸습니다. 당시 청와대 측에서는 집행의 승인이나 거부에 대해서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아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한정해 이를 기재한 목록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와대는 아니 압수수색 받지 못하겠다면 못하겠다고 서면으로 써라, 이건 또 안 씁니다. 왜? 법적으로 걸릴까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검찰은 그리고 결정적으로 청와대 묵사발을 만들어버립니다. 참고로 2016년 10월께에도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와 똑같은 방법으로 필요한 자료 목록을 제시하여 그중 일부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입니다. 이때는 당시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똑같은 방법, 이번과 똑같은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해서 7개의 박스 분량의 자료 제출을 받았다고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지금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헌법이나 대한민국 법령에 기초하지 않게 이렇게 막무가내로 성적인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청와대가 맞느냐 검찰이 맞느냐 이것 자체를 저는 법정으로 한번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검찰이 또
수사하십시오. 아니면 시민단체나 한국당이 청와대를 고발하십시오. 왜? 압수수색에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누가 압수수색 받겠습니까? 대한민국 공권력은 무력해지고 마는 겁니다. 이번 청와대의 검찰 압수수색 거부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이 서지 않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냐 또는 문무일 총장의 검찰이냐,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냐 박근혜 정권의 검찰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 선진국이라는 것은 법치를 준수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박근혜 정부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7박스 분량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권은 못합니까? 자기들은 무슨 우월한 DNA 갖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말 듣고 있으면 정말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게 자신들이 법입니다. 짐이 곧 국가다. 이런 착각 속에 빠진 오만함이 묻어납니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 정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지금 촛불 꺼진 지 오래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아 가십시오. 이번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칼춤을 췄습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 성향의 부장판사 김동진 부장판사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이번 검찰 인사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주변의 그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어떤 맹신, 이런 것을 비판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박근혜 정권 때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을 비판했다가 징계를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던 진보 성향의 부장판사가 입을 열었겠습니까? 참 문재인 청와대 보기가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대단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기들이 뭐 이렇게 잘났다고 저렇게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지, 이 문제는 법정에서 한번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도 입장이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검찰총장을 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기들끼리 싸웁니까?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자, 검찰은 영장 집행을 잠시 중단했지만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압수수색을 오늘 다시 시도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검찰 간의 2차 충돌이 예상됩니다. 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청와대가 거부한다면 청와대는 정말 초법적인 존재로, 대한민국 법을 짓밟는 존재로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